당신이 원하던 소식, 당원소. 여러분, 혹시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나요? 혈압이 높아서 늘 약을 드시나요?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살이 잘 빠지지 않으시나요? 혹시 이 모든 증상이 다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속 문제, 사실은 이것 하나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식초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81세 현역 의사 지영철입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혈액이 맑고 순환이 잘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도와주는 천연식품,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60세 이상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건강법, 오늘은 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시는 방법만 잘 알면 혈압, 혈당, 다이어트, 소화까지 일주일 안에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당원소는 중장년층 분들을 위한 유익하고 재밌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식초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식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식초는 수천 년 동안 동서양에서 약처럼 쓰였습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식초는 혈당 조절, 고혈압 개선, 지방 분해, 면역력 강화 등 매우 다양한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식초를 한 컵 희석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장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치료법을 연구해 왔지만 이토록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드물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50년 의학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식초의 놀라운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연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식초로 상처를 치료했고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물과 섞어 포스카라는 음료로 마셔 질병을 예방했죠. 심지어 히포크라테스도 환자 치료에 식초를 활용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영철아, 무슨 병이든 식초부터 먹어봐라. 어릴 땐 그저 옛날 어른들의 미신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쌓일수록 할머니 말씀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초 종류는 다양합니다. 사과 식초,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식초입니다. 사과산과 초산이 풍부해 체내 독소 제거와 신진대사 촉진에 탁월합니다. 현미 식초, 소화 개선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며 특히 장 건강에 좋습니다. 흑초, 흑미나 현미를 장기간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과일 식초, 포도, 감, 파인애플 등 다양한 과일로 만든 식초는 각각 고유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70대 초반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한 환자분께서 사과 식초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한 달 후 제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초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 식초의 놀라운 건강 효능, 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경험. 선생님, 정말 식초만 마셔도 건강해질 수 있나요?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약을 대체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식초는 분명 여러분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72세 김옥자 할머니는 혈압약을 8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후에 늘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해서 오후엔 꼭 낮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 하나, 아침에 물에 식초를 타서 마셔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3일 후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고 2주 후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더니 한 달 후엔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자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 78세 박재순 어르신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식초를 타서 드신 후 일주일 혈당 수치가 확실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2kg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가져오는 변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혈당 조절의 비밀. 식초의 초산 성분이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진은 식사 전 식초, 이 큰 술을 마신 당뇨병 환자들의 식후 혈당이 평균 31%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65세 이상 당뇨 환자 30명에게 4주간 식전 식초 물을 마시게 했더니 평균 공복 혈당이 12mgdl 감소했습니다. 그것도 약물 조정 없이 말이죠. 또한 식초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걸 포기해야 할까요?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 대답은 포기가 아니라 추가하세요. 식초를 추가하세요. 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매일 식초 30ml를 섭취한 비만, 피험자들이 평균 1.9kg의 체중과 1.7cm의 허리둘레가 감소했습니다. 식초가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5세 정영희 여사는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6kg가 감량되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함께 줄어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죠.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소화 개선과 장 건강의 마법.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식초는 위산 생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소화효소의 활성을 촉진합니다. 83세 이동훈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게 선생님, 화장실 가는 게 전쟁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식초 물을 3주간 꾸준히 드신 후 이제 아침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화장실에 갑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초산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해로운 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 개선을 넘어 면역력 강화와 전신 건강이 기반이 됩니다.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식초가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6mmHg 감소했습니다. 식초의 초산이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조절하고 식초에 함유된 칼륨이 나트륨의 영향을 중화시키기 때문입니다. 79세 최병철 어르신은 약 용량이 줄어들어서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도 줄었어요. 식초가 제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나 봅니다. 라고 농담하셨죠. 피로 회복과 에너지 충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요.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미노산과 미네랄은 TCA 회로 에너지 생성, 경로를 활성화시켜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 생산을 촉진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 효율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76세 박명자 여사는 식초 물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손자들과 놀아줄 에너지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30분만 놀아도 지쳤는데 이제는 1시간 이상도 문제 없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식초의 효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관절염 완화, 피부 미용, 두통 감소, 심지어 숙면 개선까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3. 식초를 마시는 올바른 방법. 이렇게 마셔야 효과가 2배. 식초가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마셨더니 속이 아파요.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약도 용법 용량이 중요하듯 식초도 어떻게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황금 비율 식초와 물의 이상적인 조합. 자, 여러분. 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순수 식초를 그대로 드시면 위와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물 200ml에 식초 1큰술 약 1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냥 물에 타면 너무 쉬어서 못 마시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 팁. 조금의 꿀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상승합니다. 꿀과 식초의 조합은 수천 년 동안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온 옥시멜이라는 전통 음료입니다.
제가 직접 마시는 황금 비율을 공개합니다. 따뜻한 물 차갑지 않은 물 200ml, 사과 식초 1큰술, 천연 꿀 1작은술, 레몬즙 몇 방울 선택사항. 이 조합이 가장 맛있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적의 시간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 식초 물은 하루 12회가 적당합니다. 공복 아침 1잔, 저녁 식사 30분 전 1잔이 이상적입니다. 75세 이광수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하루 3번 마셨더니 속이 쓰렸어요. 선생님 조언대로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전으로 줄였더니 정말 좋아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면 화장실도 잘 가고 저녁에 마시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더라고요. 제 50년 임상 경험에 따르면 아침 공복 신진대사 활성화, 장 활동 촉진, 식사 15, 30분 전 혈당 상승 억제, 소화 촉진, 포만감 증가, 잠들기 1시간 전 피로 회복, 숙면 도움, 단 위산 역류가 있는 분은 피해야 합니다. 식초를 더 맛있게, 더 효과적으로 마시는 비법으로는 식초 맛이 너무 싫어서 못 마시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1상큼한 과일 식초 워터, 물 200ml 사과 식초 1큰술 얇게 썬 사과와 오렌지 조각. 2시간 정도 냉장고에 두면 과일 향이 배어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활력 충전 생강 식초 티, 따뜻한 물 200ml 사과 식초 1큰술 생강 슬라이스 2-3개 꿀 1작은술.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특히 좋습니다. 3 다이어트 특효 계피 식초 음료, 물 200ml 사과 식초 1큰술 계피 스틱 1개 또는 계피가루 14작은술. 계피의 지방분해 효과와 식초의 시너지가 놀랍습니다. 4 숙면 도움 라벤더 식초 티, 따뜻한 물 200ml 사과 식초 1작은술 라벤더 티백 1개 꿀 12작은술.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면 깊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68세 정경숙 여사는 처음엔 맛이 너무 쉬어서 고민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라벤더 식초 티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맛도 좋고 잠도 잘 와요. 식초가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다니 놀라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식초 선택의 기술, 어떤 식초가 가장 좋을까? 마트에 가면 수많은 식초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포도 식초 등 첨가물이 없는 제품이 좋습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원재료를 확인하세요. 합성 초산이 아닌 자연 발효된 제품을 고르세요. 마더가 들어있는 식초가 좋습니다. 마더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체로 병 바닥에 가라앉은 구름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유기농 인증 제품이 더욱 안전합니다. 제 경험상 한국인에게는 사과 식초와 현미 식초가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사과 식초를, 소화가 문제인 분은 현미 식초를 선택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4. 식초 섭취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식초를 마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 식도 역류가 심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 혈당약, 이뇨제, 이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가 약물 효과를 바꿀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81세 황민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어르신은 위염이 있는 상태에서 식초를 원액 그대로 드셨다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방법을 모르고 시작했어요 라며 후회하셨죠. 다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위염, 위궤양, 12지장궤양 마이너스 식초의 산도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GERD 마이너스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자 마이너스 특히 당뇨약, 이뇨제, 특정 고혈압약 복용자는 주의합니다. 한 환자분은 식초를 꾸준히 마시다가 당뇨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저혈당 쇼크가 온 적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도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 과다 섭취의 위험성. 좋으니까 많이 마실수록 더 좋겠죠? 이런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식초는 하루 2-3 큰 술 30-45ml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 점막 손상과 위염 악화, 치아 범낭질 손상, 칼륨 수치 불균형, 골밀도 감소 가능성. 74세 이미영 여사는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너무 좋아서 하루 5-6회 식초를 마셨다가 심한 속쓰림과 치아 시림 증상이 생겼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군요 라며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식초 섭취 후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식초 마시는 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마신 후 관리입니다. 식초 마신 후 물로 입을 헹구세요. 치아 범낭질 보호를 위해 필수. 식초 마신 후 30분은 양치를 피하세요. 산성 상태에서 양치하면 범낭질이 더 손상될 수 있음.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하세요. 치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음. 갑자기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식초 마시고 나서 반드시 물 한 컵을 더 마셔요. 그래야 속도 편하고 입안도 깔끔해요 라는 팁을 공유해 주셨는데 정말 훌륭한 습관입니다. 5. 식초를 활용한 일상 건강법.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는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세기 동안 환자들과 함께 실천해온 특별한 방법들을 공유합니다. 식초 조격 혈액순환 개선의 비밀. 따뜻한 물 세숫대야에 식초 반컵을 넣고 20분간 발을 담그는 조격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발이 차거나 저림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87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당뇨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으로 발 저림과 통증이 심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초 조격을 시작한 후 발이 따뜻해지고 저림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식초 조격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의 pH를 정상화하며 각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밤 20분의 투자로 건강한 발을 유지하세요. 또한 식초 스포 젖은 수건 활용은 관절통과 근육통 완화에 좋습니다. 식초 1물 1 비율로 희석한 용액에 수건을 적셔 아픈 관절이나 근육에 15-20분간 올려두는 스포 요법은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76세 박정수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초 스포를 시작한 후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약을 먹는 것보다 부작용도 없고 참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초의 항염 효과와 혈액순환 촉진 작용이 자연스럽게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질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식초 가글은 목감기와 구취 제거의 자연요법입니다. 물 200ml에 식초 1작은술을 넣고 가글하는 방법은 오래된 민간요법 중 하나로 목감기 증상 완화와 구취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항균 작용이 있어 입안과 목의 세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 방법은 깨끗한 컵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사과 식초나 백식초 1작은술 약 5ml를 물에 섞습니다. 하루 2-3회 15-30초간 가글한 후 뱉어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진한 식초 용액은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항상 물로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가글 후에는 깨끗한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인후통이나 장기간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자연요법은 가벼운 목 불편함이나 일시적인 구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당원소는 중장년층 분들을 위한 알찬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